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세상이야. 됐죠? 와, 야, 오늘 이제 보시다시피 요즘에 이제 또 여름철 같은 봄철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쌀쌀해진 겨울 같은 봄 막 맞아. 이게 날씨가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진짜 옷 입기도 참 번거로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가장 생각나는 게 이제 공기, 물 이런 것들입니다. 물도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제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을 많이 하죠. 공기도 이제 물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황사, 예, 그 이제 벚꽃 날리듯이 황사가 또 날리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알러지나 이런 비염 이런 거 많잖아요. 그 요즘에 늘어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위생과 청결, 건강 뭐 이런 것들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 진짜 그 압도한다는 거 아세요? 압도한다는 거? 음. 그냥 뭐 이제 덤빌 수도 없는 거죠. 압도적인 진짜 성능을 가진 우리 인 코리아,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성능을 가진 어, 미, 미세먼지 또 걸러주고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앰모스피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아메이 공기청정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지금 뭐 없다 하지만 또 없어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그래서 미세먼지가 강력해질수록 저희 공기청정기가 더욱더 왜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제환경단체에서 그린피스 국제환경단체, 국제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여기서 이제 2018년, 2019년까지 대기질 보고서를 냈대요. 근데 2019년에 세계에서 초미세먼지 오염도 순위로 거의 100개국에 가까운 4,500여 곳은 뭐냐면 4,500여 도시일 거예요. 그래서 한 100개국에 가까운 그 나라의 오염도를 체크를 해봤는데 이 국가별로 100개국 안에서 18년도엔 27일이었는데 26일로 한 단계 오르지 않아야 될 것이 올랐어요. 그러네. 저희 축구 월드컵 순위나 이렇게 올라주지. 그러니까 그죠? 오염수. 네, 우리 남자한테는 중요한 거죠. 월드컵 순위 한국 그런 거나 올려주지. 이런 초미세먼지 내려가도 한참 내려가야 될 미세먼지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30 몇 개 정도 되죠. 오염 농도가 1위래요. 18년도엔 2위였는데 1위로 또 올라왔네요. OECD 회원국 중에 제일. 그러니까 어, 살만한 나라 중에서 오염도가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OECD 회원국 내 도시 중에 이 초미세먼지 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대 도시 안에 61개가 한국의 도시라고 해요. 밑에 써 있죠? 그 충남 아산도 저 사는 곳인데 그리고 안성, 여주, 당진, 아산, 증평, 진천, 익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는 데가 어디 있어 한국에? 네, 61개 도시니까 천안 없네. 천안이 이사와 이사. 네, 천안이 없네요. 약간 지금 아쉽게도라는 말이 나올 뻔했어요. 약간 지금 이 순위에 이게 요즘에 경쟁 시대에 민감해가지고 근데 아쉬운 게 아니죠. 천안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천안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아산 저 사는 지역도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그린피스에서 통계를 냈다고 합니다. 이 심각성을 선생님 경각심이라는 건 내 마음에 와닿아야지 이게 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정성을 가질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뭐 난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였어. 그래도 뭐 공기청정기 맞아. 따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진정성은 사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황사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예요. 뭐 중금속, 알려지지 않은 유해 물질들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눈에 물에 녹이 들어 있으면 알잖아요. 녹물이다. 알듯이 공기에 녹물처럼 이렇게 뿌옇게 끼는 게 황사잖아요. 눈에 보이기 쉬운 걸로 설명드려야 그나마 또 경각심을 가지기 좋으니까. 이 황사도
굉장히 무섭대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 황사라고 이 총칭하는 이 것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위험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마스크를 넘어서 방독면을 써야 될 수준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이 황사보다 더 위험한 게 실내에 있는 오염 물질이래요. 이거는 정말 모르셨죠?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팩트이기도 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실내 공기 오염을 통해서 아주 건강에 위협적인 그런 부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인가? 를 생각해 보면 밖에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12시간을 한다고 쳐요. 공식 8시간이지만 그래도 24시간 중에 절반은 또 집에 있는 거예요. 음. 예. 뭐 물론 나는 집에 없어. 일도 열심히 하고 바깥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 이렇게 해도 그 시간이 3분의 1 가까이는 항상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에 있고 더군다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정에서 주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많은 시간을 집에서 허비하고 있다. 집에서 보내고 있다. 왜 날로 실내 공기가 더 심해지는가 보면 주택이 많이 생겼어요. 아파트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 주택이 또 이 좁은 땅덩어리에다 그 많은 주택을 지려니 미국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좁은 데다 따닥따닥따닥 붙여서 지려고 하니까 그 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그 안에서 또 냉난방이 잘 보급되어 있으니까 문을 안 열어요. 더우면 더워서 안 열고 추우면 추워서 안 열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기라는 것을 이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환기할 시간도 없고 환기할 의지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내에는 굉장히 많은 벽, 천장, 바닥,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 애완동물, 뭐 우리가 자는 진먼지 진드기, 뭐 그 바닥재, 벽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접착제에서 나오는 안 좋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 같은 것들도 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준은 그거죠. 이사하고 나서 새 집이면 보일러 틀고 환기시켜라 뭐 이런 거 수준인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우리의 지금 피부가 다 막아주고 있다. 피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바디로션 열심히 발라주셔야 돼요. 피부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예. 면역도 챙기시면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 굉장히 많죠. 이거는 흔하니까 제가 한번 자료를 넣어봤어요. 제가 있는 자료 중에 많이 그냥 줄였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이 포르말데히드라고 그 벽지 접착제 뭐 이런 걸로 쓰이는 건데 그게 피부 수분을 뺏어간대요. 우리가 그냥 건조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환기 열심히 해도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폐암을 유발한대요. 요리 자주 하지 않는 여성, 요리하는 여성이 폐암 발생률이 3배가 높대요. 난 안 걸리고. 안 걸리겠네. 네. 저희 어머니는 꼬박꼬박 운동하시고 미세먼지 많은 마스크 꼬박꼬박 쓰시고 뭐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관지가 안 좋으셔서 천식이 심해요. 전 이런 이유도 있을 거라 봐요. 왜냐하면 부엌 주방 앞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에 맞아요. 가스를 맡았거든요. 맞아요. 일산화탄소와 뭐 고기 맞아요. 굽는 생선 굽는 맞아요. 나오면 보겠지만 여기 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 2배 이상의 1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가정집에는 잘 노출이 안 되는데 요리할 때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가스를 키니까. 그래서 요즘에 인덕션, 하이라이터 이런 걸 많이 쓰죠. 그게 이런 건강의 관점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인덕션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 120 마이크로그램만 돼도 세제곱미터당 120 마이크로그램만 돼도 경보인데 고등어 구이하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대요. 물론 이런 환기팬이나 뭐 이런 것도 요즘에 집안에서 잘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실내 오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흡연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성 폐암 환자가 늘고 있대요. 정말 많이 들 유방암 다음으로 아마 폐암 환자가. 초미세먼지는 요 폐 안까지 폐포까지 들어간다고 초미세먼지죠. 요즘에는 그 플라스틱도 미세에서 초미세에서 나노 플라스틱이라는 게 연구되고 있잖아요. 초미세도 사실 나노 미세먼지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구되면서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안전성보다 안전성 유해성을 검토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발생되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예. 막 100만 개, 1000만 개, 막 수억 개 막 유해물질이 생겨나지만 그거의 안전성을 하기에는 그런 시간과 비용, 인력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알고 우리가 먼저 사전에 좀 이런 걸 챙겨야 될, 예, 유비무환이잖아요. 미리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나사에서도 우리나라 지나다 보니까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나사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밖에서 1시간 야외 활동한 게 1시간 30분 흡연하는 게 똑같다. 담배는 안 피지만 목이 칼칼하죠. 그래서 머리카락, 이거 잘 보았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머리카락보다 작고 작은 겁니다. 네. 몇 분의 1 이런 거 안 할게요. 힘드니까. 그리고 임산부에도 영향이 미치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앰모스피어는 1세대, 1.5세대, 지금 스카이까지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업그레이드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이 업그레이드 된 만큼 점점 커졌겠죠. 그 경쟁력을 좀 살펴볼게요. 이 보시면 공기가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계식 장치고요. 모터를 돌려서 강제적으로 공기를 순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 안에 대류라는 게 없잖아요. 공기가 저절로 돌진 않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때뿐이지. 그래서 공기를 기계의 힘을 빌어서 대류를 만들어서 순환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터도 중요하죠. 그래서 필터를 3가지를 거쳐서 모터가 돌리는 힘으로 공기가 안 좋은 공기가 들어갔다가 정화되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왼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먼지 감시 센서라는 게 있죠. 글씨가 너무 작지만 아무튼 먼지 감시 센서로 계속 먼지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세기를 조절을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좋다 나쁘다를 구별하는 사실 가장 큰 기준은 이 먼지를 잡는 필터의 성능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 에어컨 필터를 구매했는데 전 수동으로 이게 거의 센터 가서 비싸니까 수동으로 교체를 하는데 거기에도 가장 강조하는 게 필터의 등급, 안전성, 뭐 H11등급, H13등급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왜냐하면 그게 안전성, 객관성이니까 이 아메리컨은 그냥 헤파 필터도 아니고요. 고성능 헤파 필터예요. 그래서 초미세먼지보다 1000배나 작은 그 마이크로미터 입자를 99.99% 걸러주는 굉장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머리카락 굵기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근데 이 초미세먼지의 1000분의 1이에요. 이 파란 점의 1000분의 1까지 잡아준다는 게 이 고성능 헤파 필터, 앰모스피어의 헤파 필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1.5세대 앰모스피어보다 지금 훨씬 더 압도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스카이가 나온 거예요. 네, 0.009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0.0024의 엄청난 기술력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집중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크기 비교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조금해서 거의 걸릴 수가 없다, 사실은. 웬만한 기술력이 아니면 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사실 되게 핵심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기에서 건강에 위협을 많이 받는다. 염증 발생, 염증과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이 시대는 염증 발생의 아주 큰 부분, 어느 정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바이러스예요. 이 초미세먼지가 이 2m의 공이라고 치면 이 쌀알, 2mm의 쌀알 정도까지 걸릴 수 있는 게 이 앰모스피어의 기술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 2m의 큰 공보다 1000배나 작은 이 쌀알도 걸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게 집진 필터의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더해서 뒤에 붙어있는 집진 필터의 뒤에 붙어있는 이 탈취 필터가 또 초강력합니다. 그냥 강력하지 않아요. 초강력합니다. 그래서 유해가스 제거에 아까 말씀드린 피부염을 이렇게 피부에 수분을 빼야 한다는 그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험을 해요. 예. 어느 일정 공간의 크기 안에서 아세트알데히드나 포름알데히드 이런 안 좋은 독성 물질, 발암 물질들을 5가지를 집어넣고 30분을 돌립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분이 얼마큼 걸러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 벽지나 우리 실내에 숨어 있는 그런 5가지의 이런 냄새 원인 물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피부 질환 유발 물질이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걸러주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냄새는 이걸로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진 필터는 먼지를 포집하고. 그래서 이 인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증 네 가지, 사실 총 네 가지 받았는데 지금 두 가지만 언급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거. 저희가 이불 쓰는 것도 사실 이 알레르기 재단을 저희가 아메에서 공부하고 이불도 이 알레르기 재단 받은 걸로 이불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객관성을 입증하는 이런 팩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주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스카이는 유럽 알레르기 재단 추가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라는 건 비영리 단체고요. 유럽에서 이제 그런 미세먼지나 공기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비영리 단체에서 이런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제품들에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계속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맡기면 검사를 해서 총 인증 항목 중에 몇 가지를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3월 전까지는 19가지예요. 3월 전까지는 2022년 3월 전까지는 19가지 전 항목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다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알레르기 유발 항원 제일 요즘에 가장 사실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알레르기죠. 알레르기.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옆집 하나 걸러 하나씩 비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부터 라돈 이런 거 굉장히 숨어 있는 죽음의 암살자 뭐 이런 거 있죠. 라돈이라던가 그리고 바이러스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걸린다고 입증이 된 겁니다. 지금 코로나 19는 아니지만 그래서 유치해 보건대 이런 바이러스를 걸릴 수 있다면 그만한 기술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오든 이 정도 기술력은 안전하고 믿고 일단 써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네네. 아데노바이러스, 기관지염 바이러스, 바이러스 부분,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걸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 교수님이든 누구든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입증되어 있고 광고 CBP를 통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카탈로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알레르기 유발 항원 걸리는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까지 걸리는 공기청정기는 사실 거의 유일무이하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성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항목 인증 102가지 감소를 한다. 그런데 2022년도 3월에 22가지로 3가지 항목이 늘었어요. 체크 인증 항목이. 그래서 총 22가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원래는 1세대 때 16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5세 때 19가지. 이게 엠모스피어 항목이 아니라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항목이 16가지, 19가지, 지금 22가지까지 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몸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을 하는 그런 물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나중에는 막 30가지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유발 물질이 아니라 또 항목이야. 그 항목 안에 유발 물질이 막 디테일하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항목이 3가지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 3가지가 늘어서 더 디테일하게, 더 광범위하게 이런 것들을 검사하겠다는 그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어떤 의지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22가지의 전 항목에서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감소를 했다. 그래서 102가지 다 걸리는 22가지 다 걸리는 데가 없어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제가 시간이 있다면 나중에 그 직접 알레르기 재단의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 항목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산 국내 공기청정기 제품들도 몇 가지 항목을 체크할 수 있는 되는지 볼 수 있는데 거의 3분의 1 수준의 항목만을 인증받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공기청정기인 엠모스피어 스카이가 우리나라에서 한국아메를 통해서 팔린다는 게 얼마나 그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굉장한 압도적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국 알레르기 재단뿐만 아니라 이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도 굉장히 전통성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도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1.5세대 엠모스피어에서 2세대 이번에 스카이가 되면서 지금 공기 정화율도 올랐다. 이 공기 정화율이 뭐냐면 이 해당 공간을 얼마나 빠르게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 면적도 16평이었는데 지금 훨씬 더 커졌다. 그죠? 20평 정도 되는 사용 면적을 더 빠르게 분당 더 빠른 속도로 공기 정화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 정화율이 굉장히 좋은 공기청정기인데 한 3시간이 지나야지 공기가 정화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다 맞아. 2시간 반째 쓰러질 수도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빠르게 이 미세먼지들을 빨리빨리 걸러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성능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사 모델 기준 과거의 것보다 25%가 증가한 거의 20평형을 분당 8.5 세제곱미터를 1분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 자동차 에어컨 필터 살 때도 그게 그 에어컨 필터를 이게 에어컨 필터가 너무 촘촘하면 이거 바람이 안 지나가니까 그렇지. 자동차에 부담이 돼요. 음. 그러니까 잘 걸러주면서도 공기가 잘 통과해야 돼. 맞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CADR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메이 집중 필터도 0.0024 너무 촘촘해서 공기가 빠져나가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촘촘하고 엄청난 미세먼지까지 바이러스까지 걸러주지만 통과가 이렇게 빠르게 돼서 빠르게 정화된다는 거예요. 이 성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맞아. 아주 작은 것도 잡아주지만 빠르게 공기가 지나간다는 거. 음. 예. 작은 거 잡아주는데 안 지나가. 네. 우리가 2시간 반째 죽는다니까, 쓰러진다니까요. 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카이가 되면서 우리가 이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자동차도 우리가 보는 부분이 굉장히 단순화됐고 그만큼 만지기도 쉬워졌어요. 야간 모드라고 해서 이 밤에 이제 불이 이제 조정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야간 모드를 하면 이제 화면이 까맣게 되는, 그리고 손만 갖다 대면 알아서 이렇게 화면이 딱 이렇게 뜨죠. LED 화면이. 그리고 이제 바퀴가 달렸어요. 이게 무게가 좀 올라가면서. 저는 바퀴가 달렸지만 들고 다닙니다. 성격이 급해서. 우리 이렇게 내 어깨가 아프고 무겁지만 성격이 급해서 들고 다녀요. 뭐 어쨌든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바퀴 잘 굴러갑니다. 네, 모빌리티 휠. 그리고 이제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가 굉장히 민감해요. 네, 이런 거는 좀 예민해도 됩니다. 사람은 예민하면 힘든데 기계는 예민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당 1200회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독일 기술의 모터와 하우징, 이 부분은 제가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EBM PAPST라고 저기 F1 거의 그 과학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는 F1 자동차 있잖아요. 엥 하는 그 F1 자동차, 뭐 페라리, 뭐 벤츠 AMG, BMW M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벤츠 AMG의 F1 그 팀에서 그 안에 그 실내에 탑승하는 그 운전자가 굉장히 많은 그 중력 압박과 열을 발생시켜요. 한 번 운행하면 막 5kg씩 빠진대요, 수분만. 그렇게 말른 또 말라야 돼. 그 조그만 데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얼마나 많은 열을 발생하겠습니다. 그 평균 속도가 막 거의 그렇지. 200km가 가까운 진짜 머신인데, 이건 차가 아니에요. 머신이에요, 머신. 근데 거기 안에서 이 운전자의 그런 빨리 이런 냉방 그런 하는 그 모터 얼마나 그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진짜 집약체에 달린 그런 모터라고 하면. 그런데 그 벤츠 AMG의 그 팀에서 쓰는 그 모터를 지금 여기 앰모스피어에 그대로 갖다 넣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공기청정기는 1년 365일, 5년이든 10년이든 거의 끄는 경우가 없어요. 맞아요.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집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모터가 몇 개가 있어요. 냉장고 뭐 이런 거 빼고는. 냉장고도 교환 주기가 7년이에요. 근데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는 진짜 좋은 게 계속 그게 거의 문제가 없는 게 일정 속도로 지속적으로 돌아가는데 열이 발생되지 않고 그 지속적인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모터의 기술력, 굉장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EBM PAPST 여기 써 있죠. 그래서 팬모터 전문 생산 업체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1,000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650명의 전문 엔지니어와 기술진이 만들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을 F1에서 쓰니 이 F1에서의 기술력을 우리가 집안에서 앰모스피어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 같은 거예요. 심장. 몸의 기능이 좋아도 심장에서 피를 빡빡 뿜어내지 못하면 손끝까지 가지 못해서 손끝이 저리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이 모세혈관까지 가려면 집 구석, 우리 손가락이 모세혈관처럼 집 구석까지 공기가 가고 그런 것들이 되려면 아주 좋은 모터에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지구력과 힘 이런 것들이 두 개가 딱 병행돼서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로 여러분들의 집이 함경북도여도 제주도에서도 키고 끄고 갈 수 있는 와이파이
전국 팔도에서 다 애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 IoT 기술이라고 하죠. 집에 그러니까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거 끼고 집안의 공기질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주도 5박 6일 왔는데 3일째 집안에 공기청정기가 왔다 갔다 했어. 도둑 든 거예요.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112에. 맞아. 네, CCTV 없어도 도둑 들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움직임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내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왔구나. 공기청정기가 이제 커졌다 깨졌다 하니까 재밌는 기술이죠. 그리고 필터 상태도 요즘에는 다 개인 맞춤형 스스로 이제 교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빠르고. 그래서 이 필터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쉽게 눈으로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은 항상 주의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면허 딸 때도 빨간색 항상 주의예요. 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록색은 안전한 거고 그래서 필터가 빨간색이면 바꿔야 되겠죠. 이런 것도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재밌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리고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를 계속 이 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질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계 아주 좋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노트북 같은 가전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전 제품. 그런데 이런 기기가 돈이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월 전기 요금이 4만 원대로 나가는 가정에 이런 통계를 했을 때 하루 1단에 풀가동 24시간 계속 돌렸을 때 850원 한 달에 850원 나온다. 1단으로 계속 돌리시잖아요. 돈 아깝다고 850원밖에 안 나오고 1년 해봐야 얼마 나옵니까? 1,000원, 만 원 나옵니까? 네. 만 원 초반대 나오죠. 그래서 한 1, 2단, 2단 정도는 틀어주셔야 사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렇게 세게도 좀 틀어주시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에어컨도 집안 에어컨도 처음에 세게 그리고 빠르게 그냥 세고 차갑게 이렇게 쫙 뿌려줘야 그 다음에 좀 낮춰야 그래야지 성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도 초반에 조금 이제 어디 나갔다 오시면 초반에 좀 세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막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낮은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천천히 유지하시는 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확 돌려줘야 됩니다. 기계로. 네. 그래서 좋은 공기만으로 우리의 생활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 강의 짧게 건강 강의였나요? 하여튼 그 건강에 관련된 얘기할 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물은 먹어도 3주 동안 물만 먹고 살 수도 있고 하지만 공기는 거의 한 1분 안 쉬면 거의 지금 지금 천안의 순환대병원에 지금 이미 누워 계실 수도 있는 1분 40초 안 쉬어도 공기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기가 보셨듯이 아주 많은 오염물질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내에서는 더 위험하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가 지났지만 뭐 마스크도 바뀌고 뭐 이제 해제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겪은 2년은 굉장히 좀 괴로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전문가의 전망은 사실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들이 온다고 빌 게이츠도 얘기했죠. 몇 주 전에. 그래서 더 위험한 것들이 아주 기다리고 있다. 개인의 면역도 중요하지만 그 면역을 지켜줄 수 있는 문명의 활용, 기술의 발달에 문명의 활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아직도 밥만 잘 먹으면 돼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식품들을 더 찾아 먹고 운동의 기술도 늘어나는 것처럼 뭐 나가서 진짜 우리가 막 논매고 그런 거 운동이라고 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망치 두드리고. 근데 지금 헬스 기구도 진짜 기계화되고 고도화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도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운동해서 폐활량을 좀 독해가지고 잘 먹어서 폐포가 좀 건강해졌으면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계적으로 이런 과학의 기술들을 조금 병행해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시는 좀 현명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공기정화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부천에 계신 우리 김진영 사장님도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 비염 같은 것들이 비염이 있었는데 공기청정기 쓰고 나서 너무 좋아서 이제 한 대 더 추가로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가치인 거죠. 내 가족의 건강, 나의 건강, 내 부모의 건강 이런 것들이 더 큰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그런 표면적인 것을 보지 마시고 더 큰 가치를 보시고 따질 때는 또 냉정하게 따지셔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공기의 기준을 좀 더 높이셔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한
또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라기보다 짧게 이번 봄 황사, 항상. 실내 공기 지금 송화가루 날리는 거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 잘 견뎌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주. 기독사님은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고 설명을 진짜 아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22가지는 진짜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죠? 최근 전공인 것 같아. 저도 맨날 19가지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 준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 진짜 따끈따끈한 전공이네. 그동안 전향이. 야 이래서 배워야 돼.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멋진 강의를 해주시는 이기석 사님이 저희 팀에 있다는 것도 정말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서로 배우고 경험하고 아는 거를 공유하고 나누고 또 알려주는 거 그게 아메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메이 사업이죠, 사실. 지금 저 공기청정기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코로나가 사실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돼가고 있죠. 언제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라고. 근데 제가 코로나도 생각하면서 아무리 드세고 강력한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쇠할 때가 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 인생도 마냥 젊을 수만은 없다. 그리고 마냥 잘 나갈 수만은 없다는 게 기정사실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야, 수입이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세상에?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노년이 오잖아요. 이렇게 노년. 노년은 쉽게 얘기해서 일할 수 없다, 아프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속적인 특징이 뭐죠? 돈이 없다는 거죠. 수입이 없다는 거. 근데 세상 모든 일이 가다 끝나고 쇠퇴기가 오고 하는데 아메이 수입만큼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 놓으면 쇠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메이 수입이. 그래서 정말 놀랍고 코로나 생각하면서 아메이 소득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느끼는 저는 그런 때를 좀 이렇게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소득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런 쇠퇴기가 없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아메이가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말이에요. 이거예요. 소비자 모임이 형성돼 있어야 돼. 나를 중심으로 소비자 네트워크죠. 소비자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어야 지속적인 소득이 나와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쇠퇴기가 없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소득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이거. 애용자. 이 애용자라는 것은 아메이를 좋아하는 애용자죠. 응? 어떤 거? 아메이 회사. 회사를 만났더니 회사가 너무 달라. 이런 회사는 처음 봤어. 가치가 달라. 철학이 달라. 알고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근데 그 회사의 제품이 너무 아니야. 그럼 어떡할 거야? 네 지원생은 대단한데 제품이 조작돼. 그럼 애용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써주고 싶어도 못 쓴다니까? 그죠? 회사도 기가 막히고 제품도 기가 막혀. 고품질의 친환경이야. 근데 우리한테 혜택이 별거 없어. 그냥 별로 뭐 와닿지 않아, 혜택이. 오히려 쿠팡이나 이마트나 이런 데가 더 좋아. 그죠? 그러면 진짜 지속적인 애용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왜 멋지냐? 어떻게 애용자들이 생기느냐?
이 공통 분모를 잘 보시라. 회사와 제품과 플랜이 진짜 소비자한테 진짜 좋은 그렇게 돼 있는가.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별하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회사 하나만 강조하고 대부분 회사와 제품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만 강조하겠어요? 플랜만 강조해요. 플랜만 기가 막혀. 막 빠르고 대단하대. 뭐 엄청나대. 근데 회사와 제품이 조적돼. 그럼 뭐가 안 생겨요? 애용자가 안 생기지. 예. 그러니까 제 앞에 이기섭 사장님이 시간 전광판을 하나 지금 만들어 주셨어. 아유, 빨리 끝내라고 왕크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애용자가 생겨요. 애용자. 근데 그 애용자가 아메이를 좋아하는 애용자예요. 플래티늄 빨리 되세요. 플래티늄 되면 그 아메이 회사로 전화가 일반 소비자들이 전화를 해. 아메이 제품 쓰고 싶은데 주변에 아메이 제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메이 본사로 전화. 애용자죠, 애용자. 또 방황하는 애용자들이 회사로 전화하면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사는 지역 주변에 가까운 플래티늄 2사람의 전화번호를 그 사람한테 알려줘요.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 조미정 사장님 전화 자주 받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입도 시켰어요. 제품도 샀어. 빨리 플래티늄 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애용자죠. 이 애용자는 뭐가 좋아서 이거 좋아서 회사 제품 플랜이 좋아서 애용자가 된 거죠. 아메이의 애용자가 된 거예요. 근데 나하고는 상관없죠. 사실. 그냥 아메이가 좋은 애용자야. 근데 우리가 돈이 되려면 그 소비자가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지. 애용자 커뮤니티를 내가 가져야만 그런 소득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소득.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어쨌든 애용자가 나에게 연결돼 있어야 돼. 이 사람은 내가 쓰라 말아 안 해도 쓰겠죠. 그게 아메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용자, 나도 애용자가 첫 번째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애용자를 주변에 알려나가면서 나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나가는 것. 이게 아메이예요. 자,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노년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가 생겨요. 노년이 무서운 게 뭐야? 돈 없이 아프고 외롭잖아. 친구도 없잖아. 시간도 없어. 시간은 많은데 할 일도 없죠. 사실. 그래서 진짜 진정한 부를 가져야 돼요. 시간의 부자, 재정적인 부자, 건강도 부자들이 건강 제일 신경 쓰는 거 알죠? 돈 많아도 건강 치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시간의 부자, 친구, 돈, 이런 모든 것, 건강. 그걸 부라고 그래요. 그 부가 이런 거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애용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한테 부를 이루어주는데 이 부의 개념을 두 가지를 한번 정립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가 형성되려면 진짜 뭐가 자산이고 뭐가 부채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고 나갈 수 있고, 두 번째, 부가 형성되는 게 실제적으로 레버러지라는 거예요. 지렛대. 내 노동력을 가지고는 절대 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큰 부를 형성한 사람의 대부분은 지렛대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 지렛대에는 첫 번째 활용하는 게 돈 가지고, 돈의 지렛대를 가지고 하는 게 레버러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시간 레버러지가 있어요. 예.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레버러지, 부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이해할 때, 그리고 아메이가 공정하고 플랜, 오늘은 플랜 얘기할 거거든. 네, 플랜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야만 아메이 플랜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 그러면 우리는 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산. 내가 재산은 뭐죠? 가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보통
재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재산. 자, 그럼 그 재산은 뭐로 돼 있냐면 자본. 이건 진짜 내 거죠. 자본, 내 돈. 내 돈 갖고 세상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돈이 없잖아. 그럼 그때 뭐 하죠? 대출. 네, 부채. 이게 남의 거예요. 빌린 거. 근데 이 두 가지 다 능력이에요. 부채 아무나 안 빌려줘. 박진호 사장님 지금 가면 은행에서 누구시죠? 안 빌려줘, 안 빌려줘. 실적도 없어. 그죠? 부채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카드 있잖아. 카드를 많이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갚을 수 있느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갚을 수 있느냐예요. 내가 100만 원을 쓰는데 못 갚어. 이건 신용 불량이에요. 100만 원 별거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매달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긁는데 갚는데 아무 문제 없어. 신용 누가 높을까요? 네.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갚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 재산인 거예요. 재산.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 생각할 때 이게 내 재산인데 통상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지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한번,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재산과 부채. 한번 볼게요. 우리 집에 오셨죠, 지금? 아파트. 지금 이런 게 차.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재산이라고 그래?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집에 피아노 버렸나? 저쪽 방에 있죠, 참 앞방에. 우리 집에 별로 없으니까 요새 생각이 잘 안 나. 피아노, 차.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진짜 재산이죠. 적금, 저축.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다음에 급여, 월급. 우리 남편분들이 되게 벌어오는. 이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이죠, 재산.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채는 아파트, 대출금, 카드 할부. 그죠? 자동차 할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카드 대금. 이런 것들을 이제 부채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의를 내렸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그래서 이 정의에서 우리는 진짜 부자가 되려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되려면 진짜 자산과 부채 개념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 도표에서 진짜 자산과 부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아파트, 저 현금 주고 안 샀어요. 부채로 가야 돼요. 차는 현금 주고 사신 분 여기 혹시? 없어요. 요즘 100이면 100 다 할부로 사. 뭘 할부? 로또에 삭히는 거를 부채라고 얘기해. 피아노는 현금 주고 살 때 많죠, 그래도. 그것도 할부로 사죠, 대부분 또. 돈이 안 돼. 네. 근데 돈이 안 돼. 돈이 안 되고 그거 조율하죠. 비용이 나가요. 또 감가상각이 들어가요. 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부채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재산. 자산은 뭐만 남죠? 월급. 또 적금. 저축. 여러분 적금도 별로 못할 걸 요즘. 저축할 돈이 없죠. 쓰기 바쁘잖아요. 깨지. 보험도 깨지 지금. 보험도 깨고 있는데. 그러니까 딸랑 우리의 자산은 사실은 월급밖에 없어요. 대부분 가정에서.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세 가지. 이거 다 부채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이 특징이 뭘까요? 자산과 부채의 특징. 지금 이렇게 써놨는데. 돈이 나간다, 돈. 그거예요. 제가 이게 제 바지라고 늘 설명해 드렸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개념을 모른다는 거야.
자산과 부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자산, 뭐 어디 빌렸으면 부채, 이렇게 알고 있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깨야만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제대로 알고 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볼 때 이 공통점이 뭐냐? 로버트 기요사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면 돈이 무조건 내 뭐가 됐든 그걸 통해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뭐?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뭐? 부채. 그럼 여러분, 자녀는 뭘까요? 부채. 부채. 우리 부모님은 뭘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세제는 부채. 부채죠, 사실은. 맞습니다. 다 대부분 부채죠.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세제가 부채가 될 수 있고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슈머 개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산과 부채 개념을 모르고 이걸 모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을. 아메이에서 쓰는 세제는 부채가 아니에요. 써서 없어지는 부채가 아니라고. 여기서 사용하는 세제는 자산 개념으로 들어가요. 네. 그걸 통해서 뭐가 되니까?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 개념. 그걸 통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 이 세제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 바로 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걸 보느냐 모르느냐. 이걸 보느냐 모르느냐. 이걸 못 보면 여전히 못 쫓아다녀. 이거 그냥 뭐 여기서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닫고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세제가 달리 보인다는 거죠. 세제가 달리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제가 달리 보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세제는 생필품이잖아요. 자, 이 개념이 보이는 사람들은 마트 간다 1번, 마트 안 간다 2번. 우리 리더들이 많이 했잖아. 이 개념을 알면 어떤 거 찾겠죠? 돈 되는데 찾겠죠? 세제가 돈 되는데? 세제가 돈 된다는데? 어디가 돈 될까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맞아요. 찾아요. 그게 바로 아메이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마트로 가면 소비가 지출, 써서 없어지는 뭐가 된다? 부채 개념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아메이로 그 소비를 바꿔서 세제를 바꿨었더니 소비가 뭘로 바뀌어요? 매출로 바뀌고 궁극적으로 자산이 들어오죠. 돈이 되잖아.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자산 개념이라고. 아메에서 쓰는 소비자가 소비 개념이 자산 개념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알았어, 여러분이. 이걸 알았어. 그럼 여러분은 아메이의 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먼저 아메 애용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제품 쓰는데 고품질이고 친환경이고 너무 좋아. 알고 보니까 회사 니치워지 너무 좋아.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은데 돈도 돼. 이제 애용자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근질근질거려요, 여러분? 입이 근질거리지. 이제 그때부터 입이 근질거려. 그러면 주변에 하지 말래도 뭐가 되겠어요? 얘기를 하겠지, 얘기를. 그거를 경제 용어로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적으로 퍼진다고. 바이럴 마케팅. 이게 버즈 마케팅. 이게 짜장면이야. 짜장면 먹어봤더니 이 집보다 이 집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 짜장면집을 계속 벌처럼 이게 버즈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다닐 거라는 거야. 이 짜장면집을. 그러면 생필품을 썼는데 이 집이 너무 괜찮아. 쓰고 유리해. 제품도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뭐 하고 다닌다? 자연스럽게 버즈하고 다닌다. 얘기하고 다닌다. 이게 아멘. 다른 거 없어. 이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소비 패턴이에요.
소비 상태 굉장히. 그러면서 이 애용자한테 뭐가 생겨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와 같은 애용자들이 내 주변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애용자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내가 혼자 쓸 때보다 함께 모여서 쓰니까 매출이 커지고 당연히 돌아오는 게 엄청 크겠죠. 자산으로. 그래서 부가 형성돼. 그래서 암이 쉬워요. 내가 써보고 좋은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다른 거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쓰던 거를 보니까 이게 너무 좋네. 너무 좋은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암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걸림돌이 있죠. 이렇게 너무 간단한 개념이야, 사실은. 암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애용자 커뮤니티가 무조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회사, 제품, 플랜이 너무 좋잖아. 그걸 경험하는 애용자는 우르르 하게 돼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돼 있어. 이야기하다 보면. 근데 그걸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저지하게 내 안에서 막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막는 게 하나 있어. 이게 한자라 쉽기는 한데 그 한자 세대가 아니면 이해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힌트. 고정관념, 고정관념. 알긴 알겠어. 알긴 알겠는데, 아니, 이해도 돼. 써보니까, 아내가 괜찮아. 좋아. 짜장면은 그런 땐 막 시키지 않아도 이야기를 막 하는데, 사장님이 얘기해달라고 막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얘기하는데, 아메이는 내가 경험해봤는데도 입이 안 떨어져. 그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아메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지. 피라미드 붙잡고, 옛날에 봤거든. 피라미드 네트워크 다단계 봤거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마트 저마트 구분 안 되듯이 아메이랑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메이 나는 경험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뭔가 꺼리낌이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해? 그냥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꺼리낌이 있는 거야, 내 안에. 그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곧잘 이게 되게 재밌다. 이게 예포예요, 예포. 옛날에 경험한 게 이게 감옥, 이게 이렇게 쓰면 수인이라고 그래. 감옥에 갇힌 사람. 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둘 숫자야, 이게. 사람을, 이게 가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거, 생각했던 게 갇혀 있는 상태.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생각념, 볼관, 보고 생각한 것이 옛날에 보고 생각한 것이 갇혀 있는 것. 이게 고정관념이야. 아메이의 최대 적이 이거야. 내가 경험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아메이 괜찮은데, 이게 걸려. 근데 그게 있잖아. 옛날에 보니까 다단계, 피라미드, 이상해. 그 이상한 감정이 나를 막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맞는데, 내가 본 게 맞는데, 뭐에 걸려요? 옛 거에. 옛날에 경험한 게 자꾸 걸려. 그게 아메이가 아니었는데, 딴 거 이상한 거였는데, 그게 아메이 때문에 아메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걸림돌이고 어려운 점. 그래서 그거를 깨는 노력이 좀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팩트를 보시면 돼. 이게 진실이다. 다른 게 없어요. 요게 진실이거든. 갇힐 필요가 없는데 요 진실을 보고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드는 게 두 번째 개념. 이제 부를 만드는 첫 번째 개념 이해하셨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산과 부채 개념만 이해하시면 우리도 충분히 부를 만들 수 있어. 그쵸? 우리가 자산 만들고 부를 만들고 싶잖아. 근데 돈이 없잖아, 걸림돌이.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데 못했어. 근데 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게 생필품이었다는 거죠. 생필품. 부를 만들 수 있는 게. 세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안에 쓰는 생필품, 세제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본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끝났어. 이게 아메의 개념이야. 그러면 자산을 만들 수 있고 부를 만들 수 있다.
그 생필품을 바꿨으면 내 주머니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처음엔 작겠지. 나 혼자 쓰니까. 처음엔 작겠죠. 그런데 애용자 커뮤니티, 아미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플랜이 좋아서 경험되어가는 그런 애용자들이 늘어가다 보면 애용자 커뮤니티가 생겨. 근데 세상 모든 다른 회사들, 다른 기업들은 그 애용자를 지각하죠. 회사에 연결한다고. 근데 아메이는 회사에 연결을 안 해. 이야기한 그 사람한테 연결을 해줘요.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이다. 다른 회사는 그 애용자를 지각하시려고 그래. 다 회사가 가죠. 그게 정석이죠. 그게 정석이잖아. 원래 그게 정상이야. 애용자는 회사 거가 맞아요. 그잖아. 근데 그 애용자를 소비자한테 줬다고. 소비자의 권리를 줬다고. 이건 당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 애용자를 나한테 준다고, 나한테. 그게 연결. 내가 이야기한 사람을 나한테 이야기해 준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이 20만 원씩 쓰는데 10사람 있으면 200만 원. 100명 있으면 2천만 원이에요. 1000명 있으면 이제 계산하기 어렵죠, 막. 우리 주 박사님 10만 명이 넘으신데 소비자가 그럼 소득이 계산이 안 되겠죠? 홀리체는 어떻게 써? 전 세계 12개국에 커뮤니티가 있다는데 장난이 아니죠?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생기겠지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개념. 부자가 되려면 이 개념도 중요한데 이제 부를 만들어 가려면 언제 소비자를 내가 100명 모으고 1000명 모을 거야. 이건 노동이에요, 노동. 그죠? 소비자 10명 정도는 내 주변에 있어요. 안 찾아서 그렇지. 예, 소비자를 내가 주변에 이야기하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10명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소비자 10명 정도는 다 있어. 근데 100명? 1000명? 10만 명은 꽤 천만, 그지? 이게 부의 비밀이거든. 이게 부의 비밀이거든. 자, 삼성 이건희도 소비자 그 사람이 10명 있고 그러면 저렇게 안 돼요. 그 부가 될 수가 없어. 부의 두 번째 비밀이 레버러지다. 부의 두 번째 비밀, 레버러지. 자,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부의 두 번째 비밀. 시간. 우리 돈 갖고 못해. 돈 갖고 하면 여기 안 계셔도 돼. 돈 많으면 돈 갖고 밖에 나가서 빨리 하셔.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돈 갖고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게 훨씬 빨라. 응, 돈도 바로바로 들어와. 근데 우리는 장애물이 있잖아. 돈이 없다는 장애. 안 시켜줘.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데 그 권리를 나한테 주질 않아. 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니까 안 줘. 그러니까 우리한테 가진 건 뭐밖에 없다? 시간. 이 시간 레버러지로 활용하는 거야. 시간 레버러지.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있잖아.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돼. 잠 안 자면 졸려? 죽어.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그죠? 근데 요 시간은, 요 남는 시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안 죽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나이 먹는 시간에 대부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크로노스적인 삶을 산다. 그냥 나이 먹는 시간. 그냥 시간 지나면 나이 먹는 그런 삶을 살아요. 시간 때우고 계시지. 뭘 할지 모르겠어. 그냥 시간은 있는데 깨어있어. 그냥 눈 떠서 깨어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야, 너 뭐 하냐? 차나 한잔 하자.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죽 때리는 거야. 텔레비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왜? 특별히 할 게 없거든. 그걸 뭐라 그런다?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근데 똑같은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웠다고요?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남는 여유 시간. 왜냐하면 잠을 안 자면 이건 사람이 아니야. 이건 죽어. 일 안 하면 굶어 죽어. 근데 남는 시간이 있어. 누구든지 그 조각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조각 시간은 비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는 하루에 30분 남을 수도 있고. 왜? 바빠서 바쁜 사람이 있잖아. 어떤 사람은 시간이 하루 종일 남아.
바로 쟁일 시간이다 아마. 근데 그 남는 시간의 정도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경제적으로는 병영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자본은 의미적으로는 투자하느냐. 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남는 시간이 그 절대적인 비교는 않겠어요? 남는 시간인데 조각 시간인데 누군가는 어떻게 쓰려고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이게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왜? 이건 똑같거든. 잠자고 일하는 건 똑같아.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비슷해. 근데 뭐가 차이나요? 방과 후에 누구는 PC방 가. 근데 어떤 애는 도서관 가. 차이 날 수밖에 없지. 학교에선 차이 나기가 어려워. 똑같이 선생님 앞에 앉아있거든. 근데 방과 후 차이 나요.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누구는 당구 치러 가. 아, 야, 오늘 땡기는데 한잔 하자. 당구 쳐. 근데 누구는 아니야. 나 준비할 거 있거든. 학원으로 가. 그럼 누가 차이 나겠죠? 분명히 뭔가 차이 나겠죠? 지금 차이 안 나. 그게 바로 시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비애를 느끼고 있어요. 집에서. 시간의 힘을 느끼고 있어. 근데 전미정 사님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목격했거든. 저 바이크 25센트를 엄청 잘 타. 1시간 동안 타. 1시간 동안. 그것도 자전거가 아니고 서서 스피닝. 와, 네. 이거는 전미정 사님 증거 있잖아. 기숙사님이 엄청 잘 탔어요. 처음에 가서 기숙사님이 감각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미정 사님이 헬카웃돼가지고 우리 다 경험했잖아. 알잖아. 봤잖아. 다 증인 아니야? 근데 전미정 사님 지금 어떤 보셨죠? 네. 나 집에서 맨날 봐. 내 다리 좀 갖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다 껐으면 좋겠다. 바꿔서 다시 하려고요. 이게 전미정 사님의 능력일까요? 아니야. 그건 뭐? 시간의 힘이라고. 시간의 힘이라고. 똑같은 조각 시간을 달리 계획하고 의지적으로 한 거죠. 하루아침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이제 지금 무슨 말 했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가 그 이탈리아 작은 도시에서 시작했어요. 작은 마을이었다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5,000년 제국이 됐어. 아니, 3,000년 제국이.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우린 하루아침에 되고 싶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또 사러 가고 있잖아. 우리 지금 그래서 로또 사러 가고 있잖아. 하루아침에 뿅 뭐가 되길 바라잖아. 세상에 그런 일 없다. 그래서 성공자가 없는 거예요. 성공자가 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법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의 힘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크 저도 하면 되는 거 알아. 왜 봤잖아. 증거가 저기 있잖아. 전미정 사장님 저 약체가 저렇게 땡땡하고 1시간을 타도 끄떡없는 사람이 된 거 내가 봤잖아. 처음에 약골이었거든. 약체였거든. 근데 지금은요 부러워 미치겠어. 나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년을 그렇게 하면 돼. 1년을 또. 1년이 아니지. 그죠? 한 6개월을 그렇게 타야 돼. 그러면 나도 저렇게 돼.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실력이다. 저 시간의 힘이라고. 부의 두 번째 비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특히 평범한 사람. 모두 똑같아요. 모든 성공자는 똑같지만 특히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 자본의 장벽이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레버러지. 시간 레버러지를 활용하시고. 자, 그러면 소비자 커뮤니티, 애용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된다. 애용자 커뮤니티도 하루아침에,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애용자 커뮤니티도 시간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 그 조각 시간에 대해서 내가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게 경영이고 투자인 거예요. 우리는 돈 투자할 생각 마세요. 돈 투자하다 큰일 나요. 네. 그거 있지도 않은 것 같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하다가 한 번만 하면 큰일 나. 박살나요. 파산이라고 그래요. 그거. 근데 우리는 시간 조금 여기다 투자했는데 잘못되면 그만 흘러갔잖아. 어차피 빈대로 또 거먹을 시간이었는데 버는 거예요. 버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자산을 만들 때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만든다. 자, 그러면 이제 애용자 만드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10명은 내 주변에 누구나 다 있다. 나를 통해서. 이게 명장작성이에요. 내 주변에 돌아보세요. 이야기 좋은 짜장면 맛있게 먹은 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 이 영화 너무 재밌어서 이거 이야기 같이 보고 싶고 같이 못 보더라도 너 진짜 이거 가서 봐라고 전화 걸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 10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왜 암의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10명이 생각이 안 나지? 생각은 나는데 막 지우고 싶어. 아니야. 나 이거 안 떠올라. 아니야. 난 없어. 막 이러잖아. 왜? 고정관념. 암의 그거, 내 보니까 옛날에 이상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여기에 있어, 아직도. 그래서 10명이 있지만 10명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지. 암회로 생각하면 10명이 생각 안 났으면 좋겠어. 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10명은 누구나 다 있다. 10명은 다 있어. 자, 그러면 뭐만 하면 돼? 첫 번째, 내가 애용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그 전달하고 싶은 사람, 좋은 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 그 10사람만 전달하면 돼. 10사람한테만 이야기해줘. 야. 암의 내가 옛날에 헷갈렸거든? 근데 누군가한테 전달을 해서 써보니까 제품도 괜찮아. 야, 아니, 제품은 괜찮은 것 같아. 너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너 지금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저 넷플릭스에 그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뿐인 지구 좀 찾아서 봐봐. 거기 보니까 난리 났더라. 지구가 망하고 있더라. 망가지고 있더라.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DC더라도 써야 돼. 우리 세제 써야 돼. 그렇게 10명 정도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그렇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10명 전달했어. 근데 입이 가만히 있지 않다고 했잖아. 경험하면. 입이 가만히 있지 않아. 입이. 그래서 바른 천리를 못 가요. 바른 천리를 못 가. 지치거든. 근데 뭐가 천리를 간다? 말은 천리를 갈 수 있어.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게 내가 천리를 보낸 거예요? 아니요. 징검다리를 거쳐가는 거죠. 그 징검다리인 거야, 이게. 내가 말을 전달했는데 이 말이 아직 천리는 못 갔지. 내 옆집은 갔지. 10m는 갔어. 근데 그 10m에 있는 이 사람들 이야기 안 하겠어요? 경험하면? 이게 좋다는 걸? 이야기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또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쵸? 10명. 또. 자, 이렇게 가면 이게 몇 명이 될까요? 여기 가면. 그냥 쉽게 표현해드린 개념만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10,000명이에요. 네, 쉽죠? 암에 쉬워, 사실은. 나만 잘 쓰고 내 주변만 잘 이야기해주면 돼, 사실. 그러면 그게 어디선간 이렇게 퍼져나가요. 어디선간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리치와 제이가 얘기한 전달이라고 해요. 나는 전달해 준 거야. 그냥 내가 경험한 걸 주변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깨달았을 때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후원 개념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왜? 여기는 내가 아는 사람이고 여기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게 642. 제가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을 연구한 거예요. 내가 전달한 6사람을 통해서 그 6사람이 또 주변에 4사람을 전달하고 그 4사람은 또 2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지더라. 가전제품이.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걸 642 플랜이라고 그래요.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 자, 그러면 이건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희가 직원이 10만 명이야. 10만 명 뭐만 주면 돼요? 월급만 주면 돼. 그럼 나는 10만 명을 쓸 수가 있지. 근데 우리는 뭐가 없어? 10만 명은 있는데 10만 명을 쓸 수 있는 돈이 없잖아. 자, 그럼 거꾸로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 돈이 없지만 그 10만 명을
이 방법으로 만들면 똑같은 기업이 되겠네. 똑같은 기업이 되죠. 그게 원리예요. 그게 시간 레버리지 개념이라고. 요게 시간 속에서 경험이 전달됩니다. 애용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개념이고 이게 시간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써보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그 시간 속에서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엔 알고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러면 이때는 좀 소극적이었다가 여기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행동도 되어지겠죠. 그게 바로 후원이에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형태가 적극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럼 뭐가 줄어들어요? 시간이 줄어들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어요. 짧은 기간에 이런 것들이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그럼 코로나 쇠퇴는 하지만 우리의 수입은 절대 쇠퇴가 안 해요.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공정은 다음 시간에 플랜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저 5월 며칠이지? 제가 할 때 그때 해드리고 옛날에 재미없는 강의 저만 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이기석장님이나 박정현사님 이렇게 다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서로 공부하면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상욱 사장님 혹시 음원 들었으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애용자, 그쵸?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소비자가 그게 다 되면 포화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에서 이 설명이 예전부터 나오는 건데 아메이를 100%, 그때는 이제 100만 명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50%는 뭐다? 자기가 가입한지도 몰라요. 가입된지도 몰라 사실. 그런 회원들이에요. 그냥 내가 가입시켜서 억지로 가입해 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년 후면 내가 재갱신, 내가 안 해주면 다 없어져요. 갱신 기간이 있다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갱신하잖아요. 3월에서 5월인가? 네. 갱신 기간 50%가 다 없어져. 이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고. 그래서 그게 허수예요, 허수. 그러니까 회원 수만 많아 보이는 거죠. 실제적으로 허수.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없어져. 요 30%도 마찬가지예요. 회원 번호는 유지될 수 있으나 내가 물건 안 갖다 주면 안 쓰거나 징징대는 그냥 소비자. 일반적인 소비자. 그냥 30%는. 그리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좀 크게 그리긴 했는데 다른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다단계나 피라미드에는 요게 생기기가 어려워요. 요게 뭐냐면 이게 진짜 아메이를 좋아하는 애용자예요. 나하고도 관계없어. 사실은. 나 때문에 나한테 연결돼서 나 아니까 그거 상관없어. 이 사람은 진짜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가 좋아서? 아메이 제품이 좋아서. 아메이 회사가 좋아서. 아메이 플랜이 좋아서든지 뭐가 좋아서든지 그냥 아메이가 좋아. 그냥 아메이 제품을 쓰고 싶어. 그래서 이 아메이를 전달한 그 사람은 그만두는데 이 사람은 아메이를 쓰고 싶어서 계속 회사에 연결하든지 주변에 아메이 하는 사람을 찾아. 좋아서 쓰고 싶은 사람. 이게 없다니까 다른 데. 이게 어마어마해. 아메이는 16%나 돼요. 16%. 어마어마한 프로페이지. 그래서 이게 아메이에 진짜 든든히 받치는 기둥입니다. 이런 16%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와 제품과 마케팅 플랜이 굉장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16%가 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애용자,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냥 소비자. 주변에도 약간의 소비자도 있을 수 있어, 이 사람들은. 워낙 좋아하니까, 야, 이거 한번 써봐. 이거 괜찮아. 이런 정도의 애용자.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게 사업자잖아요. 몇 프로 남았어요? 4% 남았는데, 3%와 1% 남았잖아요, 사실은. 이 3%는 이들보다는 돈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큰 돈 안 돼요. 옛날에 증기기관차 있었잖아요. 이 증기기관차가, 증기 게이지가
212도씨가 아니면 1인치, 1cm도 안 움직인대요. 212도를 끌어야만 증기기전. 그거 되게 무겁잖아. 칙칙폭폭, 칙칙폭폭 해서 칙이 되려면 이 온도가 돼야만 움직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1도라도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움직여요.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3%는 언젠가는 멈출 수 있다. 멈출 수 있다. 언젠가 멈출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암에 뭐 플래티넘까지 해봤어요? 더 심하게 말할까요? 다이아몬드였어요. 멈출 수 있다. 제대로 안 하는. 제대로 안 하는. 애용자 커뮤니티를 제대로 만들어요.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좀 근데 늦어도 상관없단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천천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바보야 바보. 그래서 좀 늦어도 상관없지만 차근차근히 탄탄히 해가시면 1% 이게 다른 거예요. 차이가 있죠? 1%와 3%? 네. 이거 규칙. 규칙엔 무슨 개념이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규칙도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 개념.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두 번째 부의 개념이었죠. 카이로스. 카이로스적인 삶을 사는 것. 자, 이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암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의지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인데 규칙적으로. 전미정사님이 저렇게 튼튼한 허벅지를 갖고 가시는 이유가 규칙이에요. 시간을 규칙적으로 어딘가에 쓰고 계세요. 그 어딘가가 중요한 거지. 규칙적으로 PC방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규칙적으로 내가 계획한 어느 것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결과가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부가 생겨요. 자, 우리는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어디에 사용해? 세제. 세제. 다른 거 아니잖아. 세제를 경험해보고 세제를 배우고 그 세제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고 사업, 시스템을 만들어가나를 배우는 거잖아. 거기에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규칙을 다른 말로 하면 세 글자. 고개로. 그래서 하면 너무 쉽다. 너무 쉬운데 뭐가 어렵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가 생각보다 우리 곁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나의 모습. 10년 후 나의 모습. 이걸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오늘 나의 모습과 10년 후 나의 모습이 같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걸? 그죠? 다 이 생각하잖아. 더 좋아질 거야. 이 생각을 꿈꾸잖아. 10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잖아. 너의 미래는 밝아. 화이팅! 그죠? 10년 후가 다 다르길 바라잖아. 네. 이게 다르려면. 네. 이게 다르려면.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나의 노력이 10년 후 나의 모습이다. 오늘 나의 노력이 10년 후 나의 모습. 우리는 그냥 10년 후 나의 모습만 꿈꾸기만 해. 꿈꾸기만 해. 뭐는 안 해? 나의 노력은 안 하는 거지. 꿈 깨세요. 그게 진짜 꿈 깨라는 거야. 나의 노력은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나의 노력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두 번째 레버러지. 부가 되는 두 번째 레버러지 방법.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달렸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지금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10년의 나의 모습은, 자, 지금 연을 제가 날려요. 굉장히 높이 날랐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안 보여. 지금 내가 연은 날리고 있어.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보고 너 뭐하냐? 연 날려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늘 보니 연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연줄로 할 수 있잖아. 연은 안 보여. 10년 후 나의 모습은 안 보여. 안 보이죠? 너 10년 후 모습 뭐야? 저 이건데요? 안 보여. 근데 누구는 알아요? 나.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안 보이니까. 10년 나의 모습이 안 보여. 난 붙잡고 있잖아. 그 믿음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보상이라고 우리 니치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을 한다. 당신이 아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시간을 규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노력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애프터. 오늘은 뭐 많이 안 들어오셨네. 다 바쁘셨나 보다. 우리 실경 사장님부터 여기 저 카메라 준비해야 되니까 실경 사장님부터 애프터하고 여기 하고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어? 아니, 안 들리나? 들리죠? 들리시죠? 들린단 말이야? 네. 네. 네, 잘 저기. 들려요. 네네. 기사사장님 또 오랜만에 공기청정기 또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19가지에서 22가지 된 거 다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진짜 공기청정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광명 아주머니네 갔는데 거기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안 됐는데 탈취 필터를 갈았는데 그 집에 예전에 갔을 때보다 냄새가 덜 나. 확실히. 그리고 네, 체감을 얘기했고요. 네네. 아, 진짜 좋다는 거. 저는 진짜 공기청정기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른 데 가서 앉아서 더 막 확 이렇게 못 느꼈는데 예전에 진짜 다른 데 놀러 가서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 상태가 달라요. 코 상태가. 저도 비염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막 심하진 않는데 그거는 우리 근우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진짜 확실히 공기청정기가 정말 평상시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진짜 제가 열일 다 하고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정말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임평 사장님이 또 오늘 자산과 부채 얘기해 주셔가지고 진짜 마트 바꿔 쓰는 건데 이게 사실 그 원하는 분한테는 쉬울 수 있는데 되게 낯선 분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더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게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알려드려야겠다.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리고 진짜 똑같은 시간 24시간 있는데 어쩐 날은 저도 고개도가 이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잘 활용해야겠다. 시간 잘 활용해가지고 해야 될 거를 꾸준히 했을 때 진짜 10년 뒤의 모습이 노력한 대가로 올 수 있게끔 오늘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그린라이트 데이비 소장님. 이현 사장님 오랜만에 엠모스요. 그랬는데 어제 미리 공부한 게 사장님 22가지 전항목. 이제 여기서 예전에 16가지에서 19가지 갈 때도 그 3가지 항목이 추가됐었잖아요. 추가될 때 앰모스피어의 필터는 그대로인데 그 항목이 추가되고서도 다 통과됐어요. 그럼 이미 그 안 좋았던 항목이 우리는 걸러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항목이 생겼다고 해서 또 개발해가지고 필터를 새로 업그레이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도 22가지로 또 3가지가 늘었네요. 3가지 항목이 늘었는데도 필터가 이미 우리는 그 안 좋다는 그 항목이 알아지기 전에 걸러져서 나오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진짜 고가라면 고가고 생필품으로 들어와가지고 고가가 아니라면 아닌 건데 모든 집에 공기청정기는 다 있는데 진짜 그 엄마 아빠의 그 생각으로 선택한 그 한 가지로 건강이 진짜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요번에 코로나로 많이 알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근데 사실 몸을 안 좋게 하는 거는 바이러스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공기청정기도 걸러져 큰 거는. 근데 바이러스는 안 걸러져. 근데 우리가 건강하려면 바이러스를 걸러낸 공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라는 거. 저희 집은 스카이로만 있지요. 근데 하나 더 사고 싶어요. 그리고 임상아 사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딱딱딱딱 정리된 걸로 들어서 필기하기도 좋았고 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멈출 수 있는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사업자인 것 같아가지고 1% 안에 들어갈게. 100%의 안에서 그 1%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정관 이용 어쨌든 그 10명 저 요즘에 조금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내가 아메리를 말하면 조금 거부감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그 가입 때문에 얘기하고 나니 좋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입하시더라고요. 나 혼자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말고 하면서 다시 그런 생각으로 쫄지 말고 우선 선택은 그니까 공을 던져야 되겠다 라고 요번에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1%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시간을 의지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미정입니다. 오늘 이숙사님 강의 들으면서 포름알데히드가 피부를 건조시킨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느껴졌네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모든 가구나 모든 것에 포름알데히드가 없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좋은 공기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또 달라진 정보,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임상환 사장님 강의를 통해서 자산의 의미를 더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됐고,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가 시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규칙과 시간과 규칙적인 시간, 그리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은 스스로 의지적으로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린라이트 데이비 박수입니다. 오늘 교사님 연습해서 해주시는데, 일단은 처음에, 아산이 아닌 천하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안 좋은, 농도가, 오염 농도가 안 좋은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뭔가 수치로 보니까 좀 더 피부로 다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19가지에서 22가지로 한 것도, 송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더 많은 게 있는데 우리가 이미 걸러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도 그렇고 누가 공기청정기 쓰고 싶냐 그래서 빨리 플래티넘 돼서 원하는 방마다 하나씩 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EBM 테스트 이게 또 그 벤츠
그 F1 거기에 들어가는 냉각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의 업계 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역시 기술력에서도 앞서는 아메이가 참 멋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어제 교회에서 이제 그 독서 모임을 또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여유 시간 내에 있어도 자기가 뭐 할지도 모르고 청년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침에 미라클 모닝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떻게 짜투리 있게 내 미래의 불을 쌓기 위해서 나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처음엔 다 그러냐 관심이 없다가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이제 카이로스적인 삶이 그 조각 시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병행하는 거고. 그래서 이 그의 두 번째 레버리지인 이 시간을 정말 좀 잘 활용해 보고 싶다는 그 동기부여가 오늘 참 많이 됐습니다. 규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BO 이기성입니다. 공기청정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부터 이제 공기청정기 강의를 종종 해왔는데, 지금 사실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뛰어넘을 기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뛰어넘었죠. 다른 제품들이 인모스피어의 가격은 뛰어넘었지만 기술력은 뛰어넘지 못했다. 그 크기만 커졌다. 크기도 뛰어넘었다. 2단으로 쌓고 3단으로 쌓는 공기청정기들이 생기고, 그죠? 그래서 크기와 가격은 뛰어넘었는데 기술력은, 정작 중요한 기술력은 아직 뛰어넘지 못했으니까 주변에 많이 알리고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건강, 이런 위협, 이런 것들이 공기청정기로 대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증된 사실을 보고서 판단하도록 하고, 아메이도 그렇습니다. 입증된 사실을 통해서 판단하면 되게 쉬운 것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고정관념, 틀에 쌓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깨야겠다. 한 번 깬다고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또 계속 깨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부분이 자산 부채를 나누는데 누구는 또 시간을 자산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누구는 부채처럼 또 흘려 보내고, 그래서 시간도 자산과 부채의 개념에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는 지금 시간을 자산처럼 쌓아놓으면 노년에 두렵지 않은 시간을 보내겠지. 그래서 지금 내가 보내는 시간을 자산으로 투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냥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마치죠. 사진은 어디서 찍을 수 있나? 제가 캡처 됩니다. 네네. 이거를 전체다. 그러면 우리 설정샷 저걸 다 나오게 해야 되니까. 네, 제가 다 나오게. 어디 봐? 임상 선생님만 조금 뒤로 가셔서 여기 얼굴을 아.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네. 네네. 여기 나오고 기숙사에 안 나오고. 저는 다른 화면.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네, 설정샷 끝났어. 수영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녹화 끝내야겠다.